안녕하세요. 공단기 환경직 강사 고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2022년 대비해서 여러분 환경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거 이런 것들 시험에 관해서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공부해야 합격하느냐 혹은 강의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같이 환경직을 여러분 시작하실 때 필요한 사항들 궁금해할 것들 그걸 모아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질문이 환경직 공무원 시험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어떻게 나오나요? 그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재시생보다는 처음 환경직 시험을 준비하실 분 혹은 하시는 분, 초시생들한테 훨씬 더 이제 중요한 내용,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시험 보시면은요, 우리 지역별로, 직렬별로 시험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크게 이제 국가직, 지방직, 그 다음에 기타로 보니까 공무원, 군대에서 공무원 하실 분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직에는 이제 환경부랑 해양경찰청이 있는데요. 자, 우리 보통 국가직 그러면은 시험이 이제 언제? 한 3월쯤에 모든 직렬 통틀어서 국가직 시험을 전체적으로 다 공채를 보죠. 근데 환경부는요, 그렇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채용 공고 내고, 채용 인원 내고, 시험 기간도요, 필기시험일이 달라요. 저는 이거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왜 환경부만 따로 보냐. 시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거든요, 진짜. 게다가 여러분 시험도 보시면 응시 원서도 원서증을 직접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빨리 국가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체적으로 보지 말고. 근데 지금 현재는 필기시험일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인원을 뽑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5월, 어떨 때는 6월 지방직 끝나고 어떨 때는 7월일 때도 있고 어떨 때도 4월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환경부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년 전에는 국민안전처였죠. 다시 이제 해양경찰청으로 돌아왔는데 처에서 청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보통은요 이제 3월, 2월 이때 시험을 보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지금 7월로 이제 확정이 될지 아니면은 예년처럼 2월, 3월에 볼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방직은 각 시도마다 다 따로 뽑죠.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크게 이제 공채와 경채가 있어요. 공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자격증 없어도 되고 우리 국영안 공통 3개랑 전공 2개 해서 보는 거, 그 다음 7급 같은 경우에는 7과목으로 보는 거, 요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력경쟁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경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뭘 보냐? 전공만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월과 6월에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옛날에는 지역마다 시험 날짜가 달라서 어떨 때는 날짜만 다르면 서울 갔다가 내가 조건만 되면은 경남, 뭐 경북 아니면 전남 이렇게 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죠. 자, 공개 경쟁 날짜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6월에 딱 하루였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시도 뭐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경력경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4월, 10월에 있지만 날짜는 한 날짜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 지역에 여러분 이제 원서 접수하셔갖고 그때 경력경제도 한번 보실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 해경대 다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원을 하실 때도 다 따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보통 모든 군무원 시험은 7월에 다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당연히 원서 접수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역별로, 직렬별로 나뉘게 돼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실 게 이걸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시험 1년에 몇 번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혹은 경력 있냐 없냐로 나뉩니다. 자, 먼저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 볼 수 있는 시험 공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나 이제 9급, 7급 뭐 연구사는 일단 여러분
경력이 필요하니까는 얘도 아니고요. 공기경쟁 시험에서 여러분 요거는 자격증이 없어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양경찰청도 자격증 넣기는 하는데 일단 보실 수는 있고요. 자, 그래서 한 요거 정도 될 거예요. 자격증 없이도 볼 수 있는 거. 나머지는요, 기능사든 산업기사든 기사든 혹은 자격증이 필요하다던가 경력이 필요한 시험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응시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자격증이 있어야 유리하다.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험 과목 볼게요. 자, 시험 과목은 역시 직렬과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중시하신 이제 준비하는 게 우리 구급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구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국영한 이렇게 공통 3과목과 전공 2과목, 환경공학기록과 화학을 보시게 되죠. 그래서 과목 5과목에서 1분당 1문제예요. 그래서 총 문제수가 100문제니까 시험 시간 100분 주어지죠. 자, 7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2개가 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7과목 보게 되는데 환경계획과 생태학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환경부 시험은 100% 전공 시험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 9급과 7급에는 상관이 있지만 나머지 경력 경쟁이라든가 환경부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공학, 화학, 환경보건까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주의할 게 다른 시험은 보통 한 과목당 20문제씩 나와요. 근데 환경부만 한 과목당 50문제씩 나와서 총 150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의외로 환경부 시험이요, 난이도가 이 중에서는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을 요하겠죠. 긴 시간 동안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체력을 가장 좀 요구하는 게 환경부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연구사나 경력 채용, 그 다음 해경 같은 경우에 전공 3과목 봅니다. 환경부랑 똑같죠. 근데 문제수가 한 과목당 20문제에서 60문제 들어가고요. 일단 경기도 경력 경쟁이 있어요. 이거는 주소지가 여러분 경기도 시험을 내가 볼 수 있다. 그죠? 경기도 내에 계신 분이라면 환경공학과 화학 이렇게 해서 2가지를 볼 수 있고요. 요 2가지 전공으로만 볼 수 있고, 직급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9급, 7급 혹은 8급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봐주시고,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가지 과목을 보게 돼요. 우리 9급 시험하고 가장 이제 어때요? 과목으로는 똑같죠. 근데 한 과목당 25문제라는 거, 그거까지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시험이 이러이러한 시험이 있고 언제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과목 보고 그거는 살펴봤고, 요번에는 얼마나 뽑느냐, 그죠? 그거 볼게요. 자, 요거 2020년 자료예요. 지금 지역별로 지금 제가 뭐 공채, 경채,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장애인 다 포함해서 지금 다 넣어놓은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2020년이 717명이었어요. 이때도 여러분 일단 뭐 정치적인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여론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 채용 인원 엄청 늘린 해였거든요. 그때 지금 7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올해 줄 줄 알았어요. 여기 2021년 시험 채용 현황인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가 표시 안 한 부분은요, 감소한 지역이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 있죠. 오히려 작년보다 채용 인원이 증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봤더니 한 명 더 늘었어요. 저는 워낙 2020년에 많이 뽑아서 올해는 좀 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정리해보니까 한 명 더 늘었어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다른 여러분 기술직에 있는 직렬도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농업직, 임업직, 뭐 아니면은 화공직, 환경직, 토목직, 뭐 건축직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요, 환경직이 기술직 중에서는 거의 채용 인원으로는 탑이에요. 탑. 그만큼 많이 뽑는다는 거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기회는 많습니다. 물론 그건 있죠. 이렇게 인원이 많지만 실제로 내가 시험을 응시를 할 때는 만약에 경기도라도 하더라도 내가 152등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경기도 군포시에 3명 뽑는다. 그러면 그 3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원이
어때요? 좀 여러분이 진짜로 시험을 준비하고 원서 쓸 때에 체감하기로는 3명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전체 봤을 때 환경직렬이 이만큼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붙는 겁니다. 이만큼 많이 뽑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여기 2020년과 2021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서서 지금 보시면은요, 채용 인형 보세요. 점점 증가하고 2020년에 증가하고 2021년에 지금 또 증가했어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2021년이 어때요? 거의 이제 2020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같아요. 그래서 계속 채용 인원이 환경직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2021년 채용 인원이 어때요? 가장 최대치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 뭐 내년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줄던가. 그렇지만 이 700명 근처일 거지 갑자기 막 300명 이렇게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어때요? 채용 인원, 환경직 채용 인원은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궁금한 거 두 번째 시험이 뭔지는 봤죠. 이번에는 제가 앞에서 살짝 언급했는데 가산점 을 위해서 자격증 꼭 취득해야 되냐, 이거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우리 자격증 같은 경우에 우리 기사, 산업기사 있고 기능사 있습니다. 자, 9급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보신다면 가산점이 이렇게 5점, 3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은 뭐 한 문제 더 맞추면 되지, 한 문제 5점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맞아요. 만약에, 이건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내가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요, 자격증도 보셔서 5점 더 받고 그 다음에 시험도 잘 준비해서 점수도 높은 점수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게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자격증이 없는데 시험 준비하기도 시간이 빠듯해. 그러면은 과감히 그냥 내가 5점 더 맞지 뭐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시점은요, 1년 남았잖아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자격증을 꼭 취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합격자의 90% 이상이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가산점 5점, 3점이든 다 받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 가능한 시험이 있다 그랬죠. 제가 경력 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 환경부라든가 이런 시험의 응시 기회를 더 높이려면 자격증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시간이 많으면 자격증은 같이 공부해서 가는 게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자격증이 지금 없다. 근데 나는 1년 시간이 남았으니까 자격증 지금 기사시험 봐서 만들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면요. 근데 공무원 시험과 병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시간 아낄 수 있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수질 대기 많이 보셔요. 자,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제가 폐기물을 권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실기시험에 실험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질과 대기도 실험이 없어졌습니다. 2차 실기에서요.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이제 범위를 봤을 때 출제 경영이 수질과 대기가 합쳐서 70%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내가 따기 편한 거 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요, 여러분이 기사를 수지를 보시든 대기를 보시든 우리 개론, 방지 기술, 수질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그 다음에 대기 같은 경우에는 연소공학이 이제 5과목 중에 3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공무원에서 배우는 이론, 공무원 환경의 이론과 거의 한 80~90%는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무원 강의를 듣고 그냥 기사 책을 준비를 하셔갖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그거 가지고 기출문제 풀면서 공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 일단 법규랑 공정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서 나오는 범위가 우리 공무원에서 보는 범위는 같지만, 그렇지만은 보통 공무원에서는 법규와 공정의 출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몇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간과하죠. 그죠?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하잖아요. 근데 기사 같은 경우에는 법규랑 공정도 어때요? 20문제씩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이 좀 더 보강을 하시면은 공무원 시험 이제 공무원 강의를 가지고 이제 기사 자격증도 충분히 여러분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부족하다면 네, 강의를 들으셔야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세 번째, 여러분 궁금증. 어떻게 해야 합격하냐? 이거 다 누구나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궁금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할까요? 우리 어떻게 합격할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더 공부 열심히 해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여러분 할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것만 해도 합격하는데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합격하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시간을 아껴서 그죠? 좀 더 돌아가지 않고 합격을 하려면 요 세 가지 관점으로 어떻게 합격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럼 우리는 요거에 맞춰서 딱 시험에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그리고 실제 합격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했길래 합격을 했나, 그거를 가지고 우리 어떻게 시험에 합격하나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자, 어떻게 출제됐냐? 먼저 과목별로 보면은 지금 요거 환경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첫 파트, 1번 파트가 이제 파트 1이 수질이고 그 다음 대기 이렇게 쭉 나가고요. 법규 기타는 일단 기본서에는 없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따 어떻게 준비할지 따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항목을 나눴을 때 보니까 어떤 출제 경향이 나타나냐? 첫 번째, 대부분 수질과 대기에서 많이 나와요. 얼마나 나오냐 그러면은요, 전체 지금 70에서 80%, 그래서 13문제에서 1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수질과 대기에서.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30%가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다음, 수질 대기 다음에 폐기물이 다 통틀어서 3문제씩 다 나왔죠. 그리고 소음은 항상 2문제씩 지금 4년 연속 나왔네요. 그리고 토양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토양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법규랑 기타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게 요건데요. 요즘 들어서 최근 경향은 법규와 공정 같은 것들이 꼭 나오고 있습니다.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20년에서는 법규 문제만 5문제 나온 경우, 이건 정말 특이한 였거든요. 이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질과 대기 비중이 조금 줄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문제에서 3문제 사이에서 공정과 법규 시험이 나오게 돼요. 근데 얘가 이 문제가 뭐냐면 법규랑 공정은요 100% 암기 과목이에요. 근데 범위가 지금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소음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꼭 있잖아요. 국어에 보면 한자 있죠. 한자 같은 경우에 한자 엄청 많죠? 그죠? 그리고 얘는 무조건 드립다 외우면 돼요. 그죠? 근데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외웠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복불복이에요. 이게 꼭 법규와 공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어떻게 공부할 거냐 하면은 이제 다 볼 수는 없겠죠. 확률상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 요거를 모아서 제가 따로 언제 기본 이론들은 다 공부하고 문제풀이로 나머지 수질, 대기, 출제 경향 높은 것들 다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테마 강의로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왜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냐 하면은요. 법규랑 공정 부분은 매년 개정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개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 봤던 거랑 올해 봤던 거랑 다른 거예요. 게다가 또 출제 경향, 또 이제 신규로 나오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개정이 일어난 부분에서 또 나오기 쉽거든요. 그래서 출제되기 쉬운 부분을 그 해마다 그죠? 준비할 수 있게 매년 테마 강의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유형별로 또 기출문제를 살펴보면은 지금 최신 4년치 보고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유형을 나눠요. 계장단입니다. 계장단.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엄청 긴 문제, 장답형 문제, 그 다음에 단순 암기만 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 단답형 문제 이렇게 나눠요. 자, 지금 출제 경향 보시면 가장 출제율이 높은 거는 장답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평균 장답형이 한 50% 정도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문제가 단답형과 계산형에서 나오는데 지금 최근 경향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장답형 비중이 지금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50에서 한 40%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럼 그 감소한 만큼 다른 게 많이 나왔겠죠. 뭐가 나왔냐 봤더니 단답형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 법규랑 공정이 계속 꾸준히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얘는 100% 단답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장답형이 줄었어요. 그리고 계산형은 평균 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경향성은 어떻게 보면은요,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어때요?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출제 경향에 맞춰서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자, 지금 우리 과목별로 유형별로 봤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보게 되면 과목별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질 대기였잖아요. 이거 집중적으로 여러분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증 시험도 수질이나 대기, 기사, 산업기사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거 때문이에요. 어차피 내용은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많이 깊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요 자격증 따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유형별로 보면은 아까 유형별로 봤더니 장답형에서 50%, 그죠? 나머지 50% 출제되죠. 그리고 각 유형별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유형별로 맞춰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환경이라는 과목 특성이 있어요. 뭐냐? 범위가 진짜 엄청 넓습니다. 여러분, 환경공학개론 책 있잖아요. 뭐 제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원에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 보면은 다른 과목, 다른 직렬의 다른 과목 책하고 비교해서 좀 두꺼워요. 왜냐하면 범위가 엄청 넓어요. 우리 앞에서 봤던 수질, 대기, 폐기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소음, 그 다음 토양,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자격증 하나씩 과목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격증 5개를 지금 다 합친 거에다가 법규, 공정까지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한테도 이거 다 공부하라고 하면 전 못하겠어요. 너무 넓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공부를 다 했다고 합시다. 이거 시험장에 들어갈 때 다 기억날까요? 안 날걸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알아요. 저는 천재는 아니기 때문에 다 못 외웁니다. 그리고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망합니다. 제가 망한다는 얘기를 썼어요. 왜 그러냐?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국 땅이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 뭐 어차피 한국사 공부를 하시니까 우리 그 옆에 있는 중국 역사 조금만 보면은 중국이 청나라 말기 때 지금 서구에 있던 열강들이 다 와서 중국을 삼키려고 했죠. 근데 너무 커서 못 삼켰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청나라는 나라를 잃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 피해를 본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덤비려고 하면은 누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요? 네, 덤비는 애들이 너무 넓기 때문에 지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공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죠? 특히나 범위가 엄청 넓은 부분인데 그나마 출제 경향이 떨어지는 부분, 그러면 법규랑 공정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넓어요. 진짜 파도 여러분, 이런 새로운 것들이 게다가 매년 개정되고 나오기 때문에 파도 여러분 다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단순화시킵니다. 양 많은 거를요, 딱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 단순화시킬 거고요. 그래서 압축할 거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에센스만 모아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만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론 들어오시면 아시게 됩니다. 제 말이 뭔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그럼 교재 강의에서 요 유형별
이제 맞춤 학습, 그러니까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볼 거냐 보면 첫 번째 이제 유형별로. 자, 제가 유형이 계산형, 단답형, 장답형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유형이 다르다는 얘기는요, 내가 공부하는 방식 혹은 문제 푸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유형을 나누는 겁니다. 계산형은 어떻게 풀까요? 이게 계산형이에요. 말 그대로 계산해서 푸는 거죠. 여러분, 계산형 문제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뭘 알아야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얘는 특징이 일단 양이 적어요. 왜 양이 적냐? 공부를 하려면, 계산 문제 풀려면 계산 공식을 먼저 알고 그걸 문제에 적용을 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면 계산형 문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이라는 게 양이 적거든요. 제가 아마 2021년에도 드린 건데, 제가 2021년 파이널 강의에서 뭘 들었냐면 이제 계산형 대비해서 공식들 다 싹 다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정리 다 해서 드렸습니다. 물론 요번에도 문제풀이 할 때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단답형에 관해서도 또 여러분이 따로 외워야 될 거 다 정리해서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유형별로 이렇게 나눌 때 일단 공식이 지금 양이 한 따져보면 한 5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그 50개 정도의 공식을 어떻게 외우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양이 적죠. 그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형을 우리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론 강의를 통해서 혹은 교재를 통해서는 관련 공식이 얘가 뭔지부터 먼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를 가면은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정리했던 공식을 적용을 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단위 환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강의를 할 때 요 계산형 풀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 여러분, 기초 강의 있습니다. 그 기초 강의에 이제 계산형을 풀기 위해서 단위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 부분을 아시고, 그 다음에 본 강의에서 이제 공식을 어떻게, 이 공식이 뭔지,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적용 연습할지, 그거까지 여러분 보시면 계산형 준비는 끝납니다. 자, 그 다음 단답형이에요. 자, 얘는 이 단답형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법규 문제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정학칙 물질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틀린 거. 요거 외웠으면 푸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답형은요, 공부 방법은 엄청 쉬워요. 외우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양이 엄청 많아요. 특히나 양이 엄청 많은 법규 공정력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 교재를 통해서는요, 뭐 어떤 부분을 보면 되냐? 보통은 정의, 종류, 분류, 종류, 영양인자, 무슨 인자, 고려인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답형으로 외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여러분 암기법으로 제가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 문제를 여러분 푸실 때는 그 내용 정리한 거랑 암기법을 가지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많은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제 개인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여기 뭐 네이버 카페 주소 있겠죠? 거기에 노 스터디 하드예요. 절대 공부 열심히 하지 마.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해요. 카페 이름이 노 스터디 하드. 공부하기 싫어 카페예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가 뭘 올려놨냐? 이 단답형을 대비하려면 많은 문제 풀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각 과목별로 단답형 문제를 다 올려놨어요. 50문제씩 잘라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더 많은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교재에도 있고 또 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장답형 문제. 자, 장답형 문제는 어떤 거냐? 자, 장답형 문제는 이런 거예요. 뭐뭐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예를 들어서 BOD에 관해서, COD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BOD, COD에 관해서 그냥 지문 1, 2, 3, 4 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풀려면 여러분, 자, 장답형 문제는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분만 외워서는 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양은 단답형보다는 작고 계산형보다는 많기 때문에 중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의 이론에서 보면은 어떤 부분을 보면 장답형 대기하는 거냐? 원리, 대부분 원리와 특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플러스 올이라고 돼 있죠. 전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장답형이 어려워요. 여기서 우리 단답형에서 외웠던 종류나 이런 것도 다 지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에서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재를 제가 어떻게 했냐? 여러분이 전체를 볼 수 있게 쉽게 만들었어요. 웬만하면 텍스트보다는 표, 비교하기 좋은 표, 아니면은 용어도 여러분 쉬운 거 썼습니다. 그 다음에 도식화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눈에 그냥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강의도 역시 여러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놔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수다 그러면 지하수의 키워드는 뚜껑 닫혀 있다, 그 다음에 느리다, 무기물 많다. 요거 세 개만 기억하면 거기에서부터 연결해서 우리 ABC법이라는 걸 가지고 연결시켜 갖고 나머지 특징들 다 정리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잡아서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환경은 범위 넓다 그랬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단순화 시키고 압축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게 요거예요. 구조 잡고 ABC법으로, 연산법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구조 잡고 단순화 시키면 여러분,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정답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장답형 문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 구조 잡기 단순화 과정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로 어떻게 정답을 찾는지 이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장답형 같은 경우는 절대로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장답형이 전체 출제 비중이 50%였죠. 절반이 장답형이에요. 그래서 장답형을 잘 고득점을 받으려면 여러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맙시다. 첫 번째 여러분 1회독 할 때는 내가 만약에 비전공자다 그러면은 용어가 엄청 이제 처음에 환경에 진입할 때 여러분이 용어에서 엄청 걸려요. 이것도 모르는 거고 이것도 모르는 거고 꼭 언제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어 단어 시험 볼 때랑 똑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때 무조건 외웠죠. 그죠? 근데 얘는 용어는 심지어 얘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첫 회 1회독 할 때는요, 다른 거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용어 체크해 두시고 걔가 무슨 뜻인지만 여러분 먼저 아세요. 그게 중요한 건데 이게 기초가 돼요. 그 다음 2회독 할 때는 제가 강의로 중요하다고 한 부분, 그 다음 중요한 키워드, 제가 ABC법 뭐 할 때 첫 번째 이제 토픽 3가지 이렇게 키워드 잡을 거예요. 그것만 먼저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키워드 잡아서 ABC법 쓸 거거든요. 그 부분만 또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것만 먼저 이해독에서 보고 곁다리 부분에 있는 것들은 조금 자질구질한 것들은 첫 번째 다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눠서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초가 되는 용어, 두 번째는 중요한 키워드 ABC법으로 보고, 그 다음 3회독으로 가시면 이제 여러분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때는 나머지 이제 내가 지난번에 이 길을 걸었을 때 놓쳤던 것들 이삭죽기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어떻게 한 번에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쳐요, 여러분. 지치면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출제의 경향을 보고 그 다음에 맞춤으로 학습을 하고 이거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 방법 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면 포기해요. 지겹게 느껴지면 또 포기하고요. 안 될 것 같으면 또 포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껴가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는 저 산이 너무 높아 보여서 가기가 싫어요. 그러지 말고 첫 번째는 앞동산은 한번 넘어보고, 그 다음에 2회독 가면은요 조금 뭐 정도 볼까? 청계산 정도 넘어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한라산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 유형별로 다 뭐가 돼요? 공부 방법 다 나왔네요. 그죠? 자, 요게 뭐냐면은 장답형 문제예요. 보기만 봐도 길고 복잡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훨씬 더 여러분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최신 출제 경향이 어떠냐, 뭐가 조금
이제 좀 이슈가 되냐라고 하면은요. 자,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최신 4년치 여러분 보셨는데 법규랑 공정에서 꾸준히 지금 한두 문제 혹은 세 문제까지 출제가 꾹꾹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어떻다 그랬어요? 국어의 한자랑 같다 그랬죠. 꾸준히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테마 강의를 통해서 나올 확률이 높은 것들, 그죠? 그거를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지방직 9급 기준입니다. 어떤 게 자료 해석이냐? 그러면 여러분 그래프 보고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도표 보고 분석하는 거. 요거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이런 그래프 나올 때 좀 더 시간 절약해서 푸는 법, 그 다음에 좀 더 단순하게 푸는 법, 이 팁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범위가 20%, 이 부분에서 80%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전체 환경 범위가 이렇게 100%라고 하면은 그 중에 20%에서 전체 80% 문제 혹은 90%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이 넓은 부분에서 나머지 10%에서 20% 정도가 출제되는데 이거는 만점 망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출제자가 어떻게 시험 내는지 아세요? 시험 내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렵게 낼까 이렇게 하고 낼까요? 어떻게 하면은 시험을 냈을 때 한마디로 욕을 안 먹을까? 그걸 생각하고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너무 난이도가 높으면 욕 먹겠죠. 너무 또 쉬우면 또 욕 먹겠죠.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되 변별력을 갖춰서 시험 문제를 내요. 자, 그러려면은요. 이제 일단 애매한 문제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또 욕 얻어먹으니까. 그래서 애매한 문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빼고 나면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대체적으로 나오기가 명확한 부분, 여기 20%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또 어느 정도 점수는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표 점수 한 80점, 85점 그 정도 나오게 하기 위해서 80배에서 90% 정도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100점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한두 문제를 내요. 이게 바로 만점 방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시험 문제 이렇게 낸다는 걸 알면은요. 자, 일단 법규 공정은요. 네. 꾸준히 나오는데 범위 넓다 그랬죠? 그래서 테마 강의 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료 해석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 도표에서 문제풀이 통해서 연습하면은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2080 기억하십니다. 20% 범위에서 80%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0%를 가지고 우리는 일단 85점 확보를 합시다. 20만 보면 돼요. 누가 100 보라고 안 그랬어요. 20%를 공부해서 80점, 85점 획득하는 거예요. 요거 확보하는 전략으로 갈 거예요. 그럼 범위가 확 줄겠죠? 일단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좀 더 어려운 걸 공부하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공부하면 시험 점수가 높겠지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놓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알고 있는 거를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맞추기만 해도 합격하는 시험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는 20%만 아셔도 85점, 90점 충분히 맞습니다. 그거 빼고는 나머지 두 문제는 만점 방지 문제예요. 이거를 위해서, 이거는 운이 좋아서 한 문제 찍어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나중에는 여러분 고득점 맞기 위해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것만 다 맞춰도 여러분 웬만하면 합격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격 평균 점수, 합격 그 커트라인 정도 얼마 정도 되나요? 뭐 당연히 높은 지역,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일부 지역이라든가 간혹 가서 정말 고득점자 있는 지역이 뭐 90, 95 그 정도 된다고 쳐도 대부분의 여러분 85점 정도, 80점 정도면은 합격권이에요. 그죠? 요것만 맞춰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요 전략에 맞춰서 이제 2022년 강의 커리큘럼 어떻게 되냐 보면은 여러분 이거 진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선생님 강의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교재 뭐 쓰나요? 언제 열리나요?
자, 지금 이제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서 뭘 하냐? 제가 용어 일단 보라 그랬고, 여러분, 이론은 쉽게 가야 돼요.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ABC법 사용해서 여러분, 일단 기초적인 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계산형, 장답형, 필요한 것들 다 정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문제풀이 할 때, 문제풀이는요, 이 기본 이론을 듣고 나서 당연히 뭐 할까요?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떤 게 많이 나오는 빈출문제인지, 그죠?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거 가지고 볼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법규랑 공정은 테마 특강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얘 100% 단답형 문제고 양 많다 그랬어요. 근데 출제 빈도가 낮다 그랬죠. 게다가 매년 개정돼요. 그죠? 그래서 아주 나오기 쉬운 부분만 에센스한 부분 내용 가지고 따로 이제 매년 테마 특강 나오게 됩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마무리 실전 연습 하는 게 모의고사 부분이에요. 자, 이때 제가 또 하나 단원별로 핵심 기출, 물론 모의고사를 보지만 그거에 앞서서 단어별로 핵심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빈출 문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요렇게 4단계로 여러분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 궁금한 거 언제 그럼 오픈하나요? 기본 이론 여러분 상시 여러분 필요하실 때 들으세요. 그래야 1회독, 2회독, 3회독 다 할 수 있죠. 그럼 문제풀이는 일단 제가 강의는 요번 2021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테마 특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이 끝나고 나서 내년에 이제 테마 특강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여러분 보통 보시는 게 이제 6월 지방직 시험이니까 그거 전에 3, 4월에 이제 파이널 특강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게 교재예요. 자,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는요. 기본서, 휴먼 스토리에서 나온 기본서를 가지고 여러분 볼 거고, 문제풀이는 연습 문제, 그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그것도 다 기출로 돼 있거든요. 그거 푸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유형별로 여러분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다 맛보고 여러분 걸로 소화하는 단계예요. 자, 그리고 테마 특강하고 모의고사는 전부 다 여러분 제가 강의의 PDF로 강의자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커리큘럼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합격하냐 할 때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뭐예요? 합격자들은 그럼 어떻게 공부했냐? 자, 합격자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요. 생활 습관이에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벼락치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기전입니다. 짧으면 6개월, 길면은 뭐 보통은 1년 반, 그 다음에 길면은 뭐 3년 이렇게도 가는 장기전인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여러분이 하루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합격자들 보면은요. 처음 공부할 때 8시간에서 14시간은 꾸준히 합니다. 꾸준히. 그러고 나서 뭐 요번에 만약에 시험이 떨어졌어요. 다시 또 준비한다고 그때는 조금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공부량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여러분 1년 동안은 8시간에서 14시간 정도는 매일매일 물론 하루 정도는 조금 잠깐 쉴 수는 있겠지만 확보하셔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걸 좀 바꾸셔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공부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우리 주어진 게 24시간이죠. 그죠? 하루가. 사람은 그 중에 3분의 1, 8시간은 자고 그 다음에 그 중에 3분의 1은 또 밥 먹고 뭐 이런 일상생활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8시간 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공부 시간을 지금 그것보다 더 늘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균형이 깨졌죠. 그죠? 그래서 이 공부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려면요. 일단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적으로 시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공부 시간만 넣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빨래하고 그 다음에 놀고 운동하고 이런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나한테 맞는 시간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게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은 솔직히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놀재요. 누가 뭐
또 놀재요. 아니면 누가 또 기쁜 소식이 있어서 가야 된대요. 미리 계획을 해서 그 시간을 빼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즉흥적으로 내가 그 시간을 빼버리면은요, 그 다음에 자괴감이 와요. 내가 미쳤지. 아니면은 내가 걔가 중요한가, 내가 중요하지. 공부도 못했네. 계획하지 않고 시간을 쓰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한테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공부를 안 합니다. 보통 그래서요, 하루 놀잖아요. 계획 없이 하루 놀면은 버퍼링 시간 하루 나요. 논 만큼 버퍼링이에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노는 시간까지도 계획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합격자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백지에다가 다 적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책에다가 중요한 부분 표시만 해서 책으로 다 그냥 눈으로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신한테 맞는 공부 방법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초등학생들인데 저학년, 그 다음에 뭐 이제 고학년 이렇게 있어요. 저희 아들은 뭐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럴 수 있지만 쓰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받아쓰기 틀리고 나서 이제 몇 번씩 적잖아요. 울면서 적어요. 이게 너무 자기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딴 거 막 머리 굴리고 딴 거 하라고 하면 잘해요. 근데 저희 딸은 시키는 건 잘해요. 받아쓰기 써? 응, 잘 써요. 근데 생각하라고 하면, 계획 세우라고 하면은 아주 정말 눈물 뚝뚝 흘려요. 그러니까 다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만의 공부 방법, 자신만의 스타일로 여러분이 어울리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만의 뭐가 있어야 되냐? 지금 항상 과부하 상태예요. 항상 여러분이 예민한 상태입니다. 수험 생활을 하시게 되면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자, 단 범죄는 안 돼요. 범죄는 안 되고 건전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제가 합격생들 인터뷰를 하고 하면은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갖고 코인 노래방 갔대요. 그래갖고 노래를 불렀대요. 저녁에. 그게 스트레스 해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막힌다 싶으면은 한강대교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대요. 그게 운동도 되고, 그러니까 운동으로 지금 해소한 거죠. 산책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친구 만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함정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좀 데미지를 입고 옵니다. 여러분 수험생활 하신 분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 뭐든 좋아요. 뭐든 좋지만 단 범죄는 빼고 여러분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걸 해소를 해야 또 규칙적인 메일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러분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공통점 두 번째 보면은 공부 방법에서 보면은, 자, 환경공학 보면은요, 합격한 사람들 대부분 일단 영어 이해했고요, 빈출 부분 위주로 봤어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핵을 만들어서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을 줄이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 다음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기출, 마칠 때도 기출, 처음에 기출을 그냥 안 풀어도 몇 년치 이제 그거를 파일철에다가 해갖고는요 계속 봤대요. 문제에 익숙해지려고. 그렇게 보면은 문제를 안 풀더라도 그 문제가 익숙해지면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이론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하고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기출문제를 일주일마다 계속 풀어봤대요. 일주일마다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10문제 틀렸는데 한 해당, 지금은 보니까 한두 문제밖에 안 틀리는 거야. 혹은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내가 나아지고 있는 게 보이면 어때요? 사람이 더 하고 싶죠. 나아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은 합격할 건데,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 여기다 하나 더 기출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 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론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화학에서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무리 이론을 잘 알아도 문제 풀 때 적용이 안 돼요. 어떻게 이론을,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은 잘 알겠어. 뭐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표상에서 뭐 어디로 가면 커지고 작아지고 알겠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얘에다가 어떻게 연습을 시켜야 되지? 그래서 제가 화학 강의를 할 때도 여러분 얘를 많이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얘는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던 얘 위주로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 예제를 통해서 이제 이론을 문제에다 적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화학 지금 보시면은 제가 화학 OT도 따로 하겠지만 이론과 문제풀이 같이 나갈 거예요. 왜냐면 이론만 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같이 문제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이 해서 이제 우리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합격자들 어떻게 공부했고 그 다음에 시험 어떻게 나오고 어떤 전략으로 공부할지 지금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이 좀 환경직렬에 관해서 조금 이런 거구나 라고 조금이라도 아실 수 있었다면 수험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또 시험에 가기 위한 빠른 방법이구나 그것만이라도 아실 수 있었다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제가 조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지금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무시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합격을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냐? 하루하루를요, 충실하게, 진짜 느리더라도 한 발 한 발 조금씩 걸어가면은요, 여러분 합격에 가십니다. 진짜 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앞에 있었던 많은 합격생들이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그 하루하루를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도 수험생활 해봐서 알아요. 정말 뭐라고 하죠? 이런 과중감? 내가 요번에 못 붙으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보고 친구들 앞에 또 못 나가고 아니면은 또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모를까? 왜 이 점수일까? 이런 자괴감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나를 누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루하루를 그래도 이렇게 충실하게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략으로 가면 그래도 충실하게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하루 여러분 힘들죠? 저 같이 갈게요. 아셨죠? 그래서 같이 갈 테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달려갈 때 그 옆에서 같이 달리는 러닝메이트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본 강의에서 기초 강의에서 강의로 또 뵙도록 할게요.